안녕하세요. 스타일19 임광목 대표입니다. 7월 25일 목요일 오후 3시 38분 장마감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하고 며칠 만에, 이 방송에서는 며칠 만에 만나는지 모두 기억하고 계십니까? 월요일날 장마감 방송하고요. 화요일날, 수요일날 이틀 쉬고 3일 만에 장마감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만나니까요. 더 반갑습니다. 저만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름잠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름잠. 동물들 중에 겨울잠, 동면을 하는 동물들이 있다는 거는 너무도 잘 아실 테고, 여름에도 여름잠을 자야 되는 동물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처럼 많은 건 아니지만, 여름잠을 자야만 하는 그런 동물들도 있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섭생이라든지, 그 기후 환경이라든지, 그런 적응의 문제로 인해서 여름잠을 자야 되는 그런 동물도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제가 한 이틀 동안 개인 일정이라고 해서 제가 사실은 7월달 예전 같으면은 7월달에 우리 전경련에서는요, 제주도에서 매년 최고 경영자 휴양 겸한 강연 같은 게 열리거든요. 물론 전경련뿐만 아니라 상공회의소 같은 데서도 그런 행사들이 진행이 되는데, 이제 그 행사를 이제 돌아가면서 맞기 때문에 가서 사회 같은 것도 봐야 되고 이런 일정들 때문에 제주도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제가 작년하고 올해는 좀 어떤 즐거운 그런 휴가의 7월이 아니고, 사실은 저도 이제 부모님이, 저 나이가 있다 보니까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이렇게 고온 현상이 벌어지는 이 무더위철에는 부모님들이 쓰러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몇 달 병원에서 좀 많이 고생을 했는데, 올해도 또 좀 안 좋으셔가지고 며칠 동안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병원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병원에는 아무래도 환자들이 있으니까 환자들이 이제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름에는 그냥 죽었다가 다시 더위 지나간 다음에 살아났으면 좋겠어.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여름에 몸이 아프게 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다라는 걸 현장에서 제가 확인을 하고 왔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여름잠이라는 것이 사람에게도 특히 노약자분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이런 분들에게는 여름잠이라는 것이 휴지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름잠 이런 것들이 만약에 사람에게도 가능하다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오늘 잠깐 해보았습니다. 사무실에도 오늘 3일 만에 출근을 했고, 또 오늘 유튜브도 3일 만에 이제 지금 다시 녹화를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증시를 쳐다보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또 외부에 있으면서도 중간중간 계속 증시의 상황은 확인을 했었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기간 동안에 증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잖아요. 지난주에도 좋지 않았던 그 흐름이 이번 주에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일매일 체크를 했고, 또 간단하게나마 각종 SNS나 커뮤니티를 통해서는 제 생각을 올려드리기도 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이야말로 정말 또 어제 미국이 또 폭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오늘 또 여러분들께 오늘은 정말 방송을 꼭 해야 되겠다. 좀 힘들어도 방송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지금 시간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어제는 코스닥이 그런대로 괜찮은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내심 어젯밤에 미국 증시가 좀 의미 있는 반등을 해 준다라고 하면 오늘 시장이 좀 괜찮은 모습으로 이제 반격에 본격적으로 나서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는데요. 항상 기대라는 거는 빗나가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또 돌발 변수라는 것이 생겼죠. 알파벳, 구글,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지금 만나고 있는 유튜브가 구글 아닙니까? 이 알파벳의 실적, 그리고 테슬라 쇼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제 뭐 어마어마한 폭락이 나왔어요.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그리고 나스닥 지수 기술주들이 어마어마한 폭락이 나왔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제가 오늘 그 이제 항상 그 방송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전달이 될 수 있을까? 제한된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정말 그 잘 요약을 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을 하는데, 자, 오늘 뭐 각종 뭐 차트라든지 개별 기업들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중구난방으로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말하자면은 키워드를 정해봤고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서 이 키워드를 매개로 해서 또는 매체로 해서 지금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실적 해석 부분으로서 알파벳과 테슬라 얘기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알파벳은 이제 그 실적이 알파벳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그 실적이 나쁘지 않았어요. 사실은요,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여러분들 제가 카펙스라는 단어를 여러 번 쓴 적이 있었었죠. 한국말로는 자본적 지출이라고 보통 이제 해석이 되는데, 알파벳 실적이 좋았어요. 실적이 좋았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은 알파벳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구글도 제미나이인가요? 그 생성형 AI가 있잖아요. 그 생성형 AI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그 AI 인프라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서버,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실적은 좋게 나왔는데 시장에서는 앞으로도 이 카펙스 자본적 지출을 AI를 위해서 카펙스 자본적 지출을 계속 충당을 해야 된다, 이런 평가로 인해서 알파벳 주가가 폭락을 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카펙스라는 것은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말 있잖아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삼성전자가 이제 벌써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한참 반도체 좋지 않았을 때 삼성전자가 그 투자를 그냥 예년처럼 똑같이 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은, 삼성전자가 그 투자를 한다, 그 설비 투자를 한다, 그 얘기는 이 카펙스 자본적 지출을 쓰겠다, 이런 얘기인데, 삼성전자가 만약에 반도체 경기가 업황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면 투자를 왜 하겠냐? 그 얘기는 반도체 경기가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는 걸 예상하기 때문에 투자를 할 거다라고 이제 그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뭐 이제 주가가 뭐 5만전자, 6만전자 아마 이쯤 됐을 때예요. 그런 논리 또는 최근에 이제 최근이라기보다도 이제 올해 또 주도주의 역할을 했던 종목들 중에 그 풍산이라는 주식이 있잖아요. 자, 풍산이라는 주식 가지고도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풍산은 구리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전통 무기를 계속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위 산업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 그런데 그 풍산 같은 경우에 이제 전통 무기다 보니까 뭐 첨단 무기가 아니고 전통 무기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셨을 때, 간단하게 생각하셨을 때, 뭐 전통 무기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소총을 만들기 위해서 자본적 지출, 즉 설비 투자를 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소총 만들기 위해서 지금 투자를 한다라는 것이 좀 생뚱맞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은 첨단 시대니까, 첨단, 디지털, AI 이런 것으로 대변이 되는 시대이다 보니까 어떤 그 전통적인 무기 쪽에 설비 투자를 한다 이러면은 조금 고개를 갸우뚱할 수도 있는데요. 풍산은 사실 그랬죠. 그런데 그 결과는 풍산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온 이제 내역들을 보니까 그 내역들 중에 전통 무기조차도 실적이 좋았더라. 이런 걸로 인해서 풍산 주가가 뭐 불과 한 2년 전에 2만 원대에 있었던 풍산 주가가 올해 뭐 8만 원, 9만 원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카펙스를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카펙스를 많이 쓰니까
카펙스를 많이 쓰니까 그 자본 지출이 많으니까 회사에 안 좋다 이런 거보다는 카펙스를 쓴다는 거는 그 전방 산업이라든지 그 회사의 그 주요 사업의 전망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를 반증 또는 방증하는 그런 지표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파벳의 그 구글의 이 투자 또는 그 자본적 지출을 많이 유지하게 된다. 앞으로도 필요하게 된다. 이 부분을 단순하게 어떤 그 수익 구조만을 가지고 볼 부분이 아니고 이 AI 산업 이 부분에. 근데 왜냐하면 만약에 알파벳이 뭐 이번에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왔는데 자본 지출만 계속 더 해야 된다 이러면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삼성 SDI 같은 그런 회사들이었잖아요. 제가 저번에 스페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업황이 그리고 실적이 안 좋은데 계속해서 아무리 혁신해서 신제품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자본 지출이 필요하다라면은 그거는 너무 장기적으로 그 어떤 결과물이 나온다고 할 때 그걸 믿을 수는 없다 이런 논리를 폈던 적이 있었죠. 자, 그런데 알파벳은 그렇지 않고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좋게 나왔는데 자본 지출을 앞으로도 많이 쓴다 이런 부분들을 좀 부정적으로 봤는데 저는 꼭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었을 것 같다. 자, 역설적으로 만약에 알파벳이 그 생성형 AI에 투자 지출을 한다. 그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프라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건데, 그럼 그 인프라에 투자한다라고 하면 엔비디아가 당연히 수혜를 입겠죠. 엔비디아의 GPU를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어제 그 엔비디아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엔비디아 주가도 다시 116달러까지 급락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펙스를 많이 쓴다라는 걸로 알파벳이 주가가 빠졌다. 이거는 조금 다 설명할 수는 없다. 제가 보기에는 본질적인 이유는 아니다. 가끔은 이 카펙스는 결국에 어떤 그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어떤 그 하락의 명분으로 사용될 수는 있지만 이게 그 본질적인 것은 아닐 수 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지금 어제 그 알파벳 주가가 폭락하는 그 배경에 작용한 것처럼 카펙스의 증가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좋은 경우가 더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테슬라 얘기 좀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어제 그 알파벳하고 테슬라 두 종목 때문에 이제 그 나스닥이 폭락을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테슬라만 해도 한 12%가 빠졌으니까요. 자, 그런데 테슬라는 제가 이번에 뭐 주가가 한 250달러 가까이 갔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때 230달러 했을 때 170달러에서 230달러까지 다시 올랐을 때 또 다 수익 실현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 자, 테슬라 같은 종목들은 여러분들 아시죠? 밈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따라하는 거. 밈 종목 또는 팬덤 종목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오늘 또 오랜만에 하니까 밈 아시잖아요. MEM.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아까 제가 230달러에서는 팔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250달러까지 올라가는 거. 이 밈이나 팬덤 같은 경우에는 그 슈팅이 나와요. 슈팅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지만, 근데 슈팅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를, 여기 이쪽에서 말하는 것처럼 폭탄 돌리기처럼, 결국에 이 밈이라든지 팬덤이 있는 종목들은 일정 부분 폭탄 돌리기를 감수를 하고 들고 가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그 주식을 공격적으로 하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그럼 이제 공격적으로 하지 않는 분들은 제가 얘기했던 230달러에서는 다 수익 실현하는 게 맞는 거고, 그 이상으로 움직이는 밈 현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버슈팅이 나오는 이 영역까지 만약에 수익 추구를 하려고 한다라든지 아니면 더 올라갈 것 같아서 거기서 올라탄다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폭탄 돌리기 한 거예요. 폭탄 돌리기 한 거고, 어제 그 테슬라 12% 폭락한 거는 그런 의미에서 역시 테슬라도 어제 뭐 실적 관련해서 폭락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보다는 이 밈 이런 거 폭탄 돌리기를 따라갔던 오버슈팅 영역에 있었던 주가가 그냥 빠진 거다.
주가가 빠진 거다. 그럼 230달러 정도에서는 저는 매도 수익 실현을 해야 된다고 했었으니까 이제 그게 어디가 적정선까지 어디까지 더 빠질지에 대한 거는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 140달러에서 한번 잡아드렸던 것, 또 160달러하고 170달러 경계에서 한번 잡아드렸던 것처럼 다시 이번에 이제 조정이나 하락이 온다고 하면 어느 지점에서는 테슬라를 매수를 해도 된다. 이걸 잡아드리긴 할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어제 이제 테슬라의 실적이 뭐 시장 기대치보다 좋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서 또 폭락을 시켰는데 사실은 이번에 발표가 되는 실적이 지난번에 제가 다 얘기했던 거예요. 그 중국이나 이런 데서 전기차의 판매 대수가 늘어났어요. 늘어난 건 사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늘어난 것이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또는 작년에 대비해서 좀 늘어났다라는 것이지 전기차 자체가 절대적으로 좋아졌다. 이건 절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230달러의 주가를 설명하기가 어렵다. 테슬라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자, 근데 만약에 테슬라가 거기에서도 또 올라가려고 하면은 노보택시는 AI 영역이죠. AI 영역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테슬라는 우주 산업을 추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뭔가 모멘텀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노보택시 그게 그 어떤 시연의 그 발표회가 원래 8월 달에 한다고 했다가 10월 달로 미뤄졌잖아요. 악재죠. 그리고 뭐 화성 탐사 이거는 뭐 5년 내에 한다고 했다가 또 미뤄졌으니까. 자, 그 전기차 이해 부분에서 AI라든지 우주에 대해서 아직 어떤 그 모멘텀이 될 만한 걸 제시를 못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테슬라가요. 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런데 이제 또 실적만 놓고 본다고 하면 테슬라도 실적이 나쁘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아까 전기차 이 부분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좋아졌고, 그 다음에 작년보다는 조금 좋아졌고, 중국에서 판매량이 조금 늘어나고, 근데 중국에서 아시잖아요. 비아디 때문에 저가로 공세를 했잖아요. 그리고 어떤 프로모션 같은 거를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늘어간 그런 부분들이 테슬라도 있었기 때문에 실적 자체가 나쁘진 않았어요. 그리고 특히 또 전기차나 또는 그 2차 전지나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것이 제가 ESS라고 말씀드렸었죠.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자, 테슬라 역시 지난번에 중간에 실적이 예비 실적처럼 나왔을 때는 ESS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이게 이제 또 그 어떤 히든 카드처럼 테슬라의 역할을 할 거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번에 발표된 실적 보면은 그런 거 다 감안하면은 실적이 전기차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ESS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적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좋게 나왔어요. 역시 테슬라도. 자, 그런데 어제 그 반응은 사실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테슬라 실적이 좋게 나왔다 해가지고 주가를 올릴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냐면은 230달러 이상의 주가를 그 오버슈팅을 설명해 줄 만한 실적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적 자체가 나쁘진 않았다. 자, 그렇지만 만약에 테슬라를 가지고 그런 실적이 개선됐다라는 걸 빌미로 해서 주가를 올릴 수도 있는 그런 건 됐다. 근데 왜 이렇게 알파벳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오히려 그거를 실적 발표를 빌미로 해서 주가를 폭락을 시켰을까? 그 부분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아까 폭탄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종목들은 주가가 높았어요. 아시잖아요? 매그니피센트 세븐.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주가가 높았으니까 항상 주가가 높았을 때는 떨어질 수 있는 여지는 있잖아요. 그게 바로 폭탄 돌리기.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위험을 부담하면서 따라가는 거. 이거는 저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권하진 않았죠. 어느 정도 조정이 왔을 때의 추격. 그리고 아니면은 차라리 이런 종목들이 고주가가 형성이 돼 있을 때에 이거를 추격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주가를 추격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에서는 어떻게 투자를 하라고 했죠? 그 종목들의 밸류체인 차원에서 다른 종목을
투자해야 된다. 밸류 체인 상에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을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으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실적이 좋은 실적을 가지고도 오히려 빌미를 어떻게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의 빌미, 실적의 그 빌미를 만들어서 주가를 폭락시킬 수 있는 그 폭탄 돌리기 수준의 주가가 유지가 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파생시장, 지금 테슬라도 그렇고요, 알파벳도 그렇고요, 엔비디아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다, 주식 옵션, 그 파생시장이 굉장히 결부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해 구도가 안 맞으면, 주가가 싸면 떨어질 것도 없겠지만, 매그니피센트 세븐들은 주가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면 파생시장에서, 자기들이 불리할 것 같으면, 일단, 주가 좀 죽이고 가자. 이런 거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으니까, 항상 조심은 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었었다.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렇다라면은 어제는 일단 이 두 종목으로 인해서 또 주가가 이제 폭락을 했는데, 그렇다면은 앞으로 어떻게 되냐,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선택의 문제예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가 하락이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신다라면, 즉 시스템적인 문제란 얘기는 AI 시대가 이제 문을 닫을 거다. AI 시대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경제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이런 시스템하고 관련된 문제 상황이라고 여러분들이 인식이 되십니까? 그렇게 인식 안 되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솔직히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이게 고가기 때문에,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들이 고가기 때문에, 이런 폭탄 돌리기나 파생시장으로 인해서, 쉬어가게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하지만, 시스템상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지금 AI 같은 경우에, AI 인프라는 계속해서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경제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거시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정치, 국가 시스템에 있어서의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인식을 해야죠. 물론 바이든이 후보를 사퇴했다라든지, 이런 정치적인 어떤 제가 미국 대선에서 대통령이 후보를 사퇴한 거가 초유의 일인지 아닌지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예외적인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건 사실이지만, 그게 어떤 시스템 붕괴로 인해서 주식에 큰 위협을 주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또 AI 시대가 완전히 폐막을 했다. AI의 문제점이 크게 부각이 돼서 앞으로는 AI를 전 세계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아직 그런 게 검증이 되지 않은 상황.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형에서는 AI의 인프라는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 그렇다라면은 시스템적인 문제는 아니다라니까, 여러분들 주가가 계속해서 붕괴될 건 아니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고. 자, 그렇다라면은 지난번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제가 지난주에 수급선을 지지할 것이다라고도 말씀드렸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돌발적인 이런 악재들 나왔잖아요. 빌미가 된 악재들, 알파벳, 테슬라, 이런 빌미들 만들면서 어쨌든 주가를 하방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수급선 이하에서 다음 지지선은 어디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럼 경기선인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이미 경기선 도달했어요. 경기선 도달했고, 자, 제가 경기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좀 드릴게요. 경기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잘 들어보세요. 중국 증시가 한 3,100 이상까지 올라갔던 것이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해가지고 3,200선 가까이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6월달 들고 7월달 들어서 갑자기 소비가 좀 오히려 위축되고 있고, 경기가 생각보다 살아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중국 증시가 하락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지금 오늘 제가 장중에 보니까 2,900을 또 위협받는 수준까지 밀려있는 상태.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월, 3월, 4월, 5월까지 3,100선, 지금 상해지수 얘기하는 거예요. 3,100선 돌파, 3,200선 가까이 갔는데, 그때는 막 경기 부양, 소비가 좋아진다. 그래서 우리나라 막 저기 관련 종목들도 오르고 그랬었잖아요. 뭐 화장품도 물론이고, 잠깐이지만, 어떤 여행주들, 뭐 그런 종목들도 막 오르고 그랬었잖아요. 그거 이제 중국 경기가 좋다. 그런데 6월달, 7월달 들어서 중국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하니까 지금 주가가 빌빌거리고 있는 거잖아요. 상해지수가 다시 2,900 초반까지. 자, 그럼 여기서 무엇을 말씀드립니까? 2, 3, 4, 5월. 자, 4개월을 곱하, 4개월은 며칠이죠? 3, 4 해가지고 30 곱하기 4 해가지고 120일이잖아요. 자, 무엇을 말씀드리냐면요. 121선은 경기선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120일이 짧은 기간 같지만요. 중국에서 보시다시피 경기를 반영해주는 기간이 돼요. 그래서 주식에서 121선은 경기선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주봉으로 따지면 주봉 20선도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그런 경기선이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이미 도달을 했고, 자, 그렇다면은 이 경계선을 지지할 것인가? 이것도 여러분 판단하셔야 돼요. 아까 시스템 붕괴 아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AI 경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지지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미국 증시가 지지 못할 것 같으세요? 못할 것 같다라면 지금이더라도 주식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 지지할 라고 생각까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임광욱 대표가 지지한다라고 하면은 지지할 거다라고 믿고 동참하실 의향은 있으신 거잖아요. 저는 지지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경기가 AI 경기가 붕괴될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선 믿어보세요. 시스템 붕괴 아니고 경기선, 지지선 한번 믿어보시고, 또 한 가지 제가 이 파생시장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어떤 해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매그니피센트 7 얘기했잖아요. 이 매그니피센트 7을 대주주들이 대부분의 블랙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4위, 5위 하는 스테이트 스트리트라든지 아니면 피델리티라든지 이런 투자 회사들이 매그니티 7의 대부분의 대주주들로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주가를 올릴 수도 있는 거고, 그들이 주가를 뺄 수도 있는 거고, 그들이 파생시장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연설 잠깐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잠깐 봤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바이든이 이제 자기 후보직을, 이제 부통령 여자, 흑인 여자한테 펠로시였나요? 펠로시가 아니라 누구죠? 제가 지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여자한테 넘기는 그런 얘기 하면서 자기가 어떤 성과를 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국민들에게 어필을 하는데 바이든이,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을 본인의 업적 중에 하나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제가 90년도, 96년도 됐을 거예요. 그때 막 중국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랬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시기에 미국 CIA 보고서에서 2020년대에 GDP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G2에 지금 미국하고 중국인데, 중국이 미국 GDP 기준으로 해서 따라잡을 거다라고 했었었는데, 지금 따라잡았나요? 못 따라잡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미국이 많이 견제를 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근데 바이든도 자기가 그런 업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트럼프는 물론이고요. 무역전쟁을 했으니까. 자, 미국이 그런 형편이라면, 그런 의도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그니피 7 이 종목들이 속절없이 주저앉지는 않을 거다. 여기를 대주주를 구성하고 있는 투자 회사들 어떻게든 다시 살려낼 거다, 이런 생각이니까요. 중기 장기 흐름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도 저는 거의 지금 조정 다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제 노하우를 지금 다 공개를 해드리네요. 지금 한국의 파생시장, 여기 파생시장이 있는데, 한국의 파생시장, 그래도 저만큼 분석하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제 분석 한번 믿어보세요. 지금,
세력, 한국 시장에서도 세력이 거의 파생적으로 하방 공세는 거의 끝난 걸로 보여지니까, 여러분들 오늘까지도 시장이 안 좋았지만, 시장이, 우르르르르 쾅쾅쾅쾅쾅쾅 이렇게 흘러내리고 주저앉는 그런 건 없다. 시간이 조금 이제 지연이 됐지만 다시 반등을 할 것으로 저는 본다. 이 분석을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도 오늘 시간이 많이 진행이 됐네요. 시간이 많이 진행이 됐는데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례적을 이용한 초단타 종목으로 제가 오늘 장중에 그 사무실에는 없었지만 SNS로 여러분들에게 초단타 기회를 드린 종목이 있죠. 사실은 두산 밥캣이라는 종목인데 이 두산 밥캣이 우리 구독자 저한테 그 메시지 자주 주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 두산에 사시는 게 아니라 두산에 근무하시는 분인 것도 제가 알고 있어요. 한 분이 두산에 근무하고 계셨기 때문에 저번에 그 솔루스 첨단 소재 가지고도 수익 많이 내신 분, 그 두산 계열이니까 오늘 두산 밥캣이라는 회사 제가 초단타 너무나도 쉽게 먹을 수 있는 초단타, 오늘 뭐 그 41,000원대에 만약에 잡을 수만 있었다면은 뭐 45,000원대로 끝났으니까 너무나도 쉽게 초단타가 나올 수 있는 거, 너무나도 쉽게 이례적을 이용한 초단타, 너무나도 쉽게 초단타가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사실은 그 저희 스탁119 공시분석 교육 있잖아요. 저희 공시분석 교육에서 다루는 내용이에요. 이 교육 받아보실 분들은 교육 신청하셔서 한번 받아보시면은 오늘 두산 밥캣 같은 거 이런 거 이용해서 1년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수익이 가능한, 왜냐면 이런 종목들이 1년에 몇 개는 나오니까 다른 종목 매매 안 하고 그런 종목들만 매매해도 1년 농사는 충분히 나오고도 남겠죠. 그런 구조에 대해서 그 교육을 하는 공시 교육이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저에게 010-6656-9502도 신청하셔서 교육 받아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두산 밥캣하고 두산 며칠 전에도 한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는데 두산 두산 얘기를 요즘 좀 많이 해드리고 있죠. 두산 에너지 또 제가 얼마 전에 좀 언급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도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 관련해 가지고요 좀 엮어서 주말 스페셜에서 조금 이 교육에서 다루는 내용을 다 오픈할 수는 없지만, 다루는 내용은 다 오픈할 수 없지만 두산 밥캣이라는 회사,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지금 두산의 그 현안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스페셜로 주말에 조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제가 시간도 많이 경과됐으니까 오늘 이거 초단타가 가능했다라는 것과, 그리고 혹시라도 내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혹시라도 내일 42,000원대 혹시 매수 기회가 있다라면은요, 내일도 매수하셔도 괜찮을 거예요. 대신에 뭐 이 유튜브만 살짝 들으시고 그냥 뭐 매수하라고 해도 괜찮다고 하면 뭐 갑자기 이런 종목들을 뭐 몇천만 원씩 이렇게 몰빵하고 이러지 마시고, 그냥 이런 거 소액으로 그냥 매수하셔도 괜찮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몰래 하지 마시고 그 AS 받으시고 싶으시면 010-6656-9502로 솔직하게 나 이거 얼마에 몇 주 매수했습니다 알려주세요. 그래야 제가 단기 대응할 수 있는 거, 혹시 만약에 단기 대응 짧게 수익 내고 나왔는데 그거 놓치고 들고 있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발 동동 구르지 마시고,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이런 종목들은 내일 42,000원대 들어오면 다시 한번 매수 노려보시되, 만약에 혼자서 하는 게 왜 사라고 한 건지도 모르겠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욕심만 가득 차가지고 이 종목 막 급등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막 풍선이 커지는 것처럼 그런 욕심만 채우지 마시고요. 사셨으면 사셨다고 저에게 연락하셔가지고, 저하고 소통하시는 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소통하지 않는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하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면서 어쨌든 유튜브에서 제가 지금 공짜로 가르쳐 드리는 종목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매수하셨으면 매수했다, 왜 얼마를 매수했다 해가지고 안내를 받으시면 좋잖아요. 그리고 수익이 나시면 좋잖아요. 또 그런 걸로 인해서 수익이 나셔가지고 큰 도움을 받았다 해서 저희 정식 고객이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저희 스탁119 유튜브 제작에 후원을 해주시는 그런 착한 마음을 가진 분들도 계시니까요. 자, 여러분들, 저하고 이렇게 어려운 장세에서 제가 다른 유튜버들 막 시장 어려우면 잠수 타고 그러잖아요. 저 그러지 않잖아요. 오히려 어려울 때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드리지 않습니까? 저를 믿어보시고 잘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도 3일 만에 하려니까 해롱해롱하고 사실 너무 피곤합니다. 병원에 있다 왔기 때문에요. 자, 잘 마무리 하시고요. 내일부터 정상적으로 다시 방송은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